대표님이 요즘에 방송 나가고 계시잖아요. 바로 네. 이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뉴스공장 외전 더 룸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여기 이제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이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이 친구가 옛날에 그 뭐 안녕하세요 부른 그 네, 분이죠. 가수예요. 가수. 가수 출신, 가수 방송인. 출신. 네, 이렇게 셋이서 메인 앵커고, 예? 네, 그리고 여기 한 명이 누가 있고, 그리고 요 매일매일 좀 달라지는데, 어쨌거나 그 패널들 나오잖아요. 네. 근데 요 패널들, 최민희 의원 나오고, 문제의 그 전 의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진수희 의원님이신가? 네, 예, 진수희 의원님도 나오시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요즘에 뜨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아닌가요? 바로, 우파 유튜버. 네, 유튜버. 바로 요거죠, 요거. 네. 원래 여기 청와대군이 나갔었는데 지금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지금은. 근데 여기에 이제 김거희 대표가 찍은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여기서 이렇게 네. 그죠?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이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최민희 의원이 한 얘기가 있다면서요. 이때 저를 음, 뭐 완전 뭐 대놓고 음,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민희 의원이 아마도 최민희 전 의원인데 이분이 음, 한 재선 정도 했다고요. 음. 재선 의원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분이요, 최민희 전 네, 의원이 민원연을 오래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민원연 사무총장 출신입니다. 뭐 이화여대 나와서 가장 오래 한 사람일 거예요. 민원연 사무총장을.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왔다가 남양주로 가서 하려고 했는데 남양주에서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은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명예훼손인가요? 허위사실로 지금 항소심까지가 아마 그 선거법 박탈까지 해요. 그럼 지금. 네. 이분이 이게 습관이군요. 이게 네. 이런 말이. 네.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런데 말씀을 하시는구나. 네. 이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단 음. 이 뉴스공장 외전에서 요 방송을 보고 네, 음. 이때 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네. 심지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음. 이 방송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제가 한 2분 30초 정도의 영상을 찍어서 네. 그 영상을 보내드려요. 네. TBS TV 방송국에. 음. 그럼 이 방송을 틉니다. 이 음. 생방송 중에. 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나서 음. 이 사람들이 논평을 하는 거예요. 음. 최민희 전 의원, 뭐 이런 패널들이 나와서 논평을 하는 이런 포맷으로 돼 있고, 음. 제 영상 안에는 저 혼자서 2분 동안 떠드는 게 아니고 인터뷰 내용을 담게 돼 있어요. 누군가의. 바로 이 얘기죠. 네. 이거죠. 이제 뉴스 대표가 불매 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 그쵸? 네, 그렇죠. 네, 왜 이게 황당하다 이런 내용을 이제 몇 명의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런 멘트를 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이 중에 한 인터뷰어가 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정부가 이분이 이제 네. 오도현이라고 하는 자유정렬이라는 우파 청년 단체의 예. 대표인데, 네. 이분이 정부가 부품 소재들을 국산화하면 된다고 국민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대통령이 말했다. 대통령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네. 일본의 부품 소재 산업은 독일과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것도 팩트고, 친기업을 해도 따라잡을까 말까 한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전까지 시장에 개입하고 각종 규제들 판을 치면서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키고 있는 정부한테 어떤 희망이 있을까 싶다. 우선 국가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법인세부터 낮추고 해외 투자자들을 이끌어오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최민희 전 의원이 이 부분을 꼬투리를 잡았어요. 뭐라고요? 우선 국가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법인세부터 낮추고 해외 투자자들을 끌어오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 이 부분을 법인세만 낮추면 마치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다 투자를 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법인세 낮춘다고 해서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 안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최민희 의원이 이 유튜버는 저를 말하는 거예요. 이 김거희라는 유튜버가 잘 몰라서 그렇지, 잘 몰라서 아마 괜찮은 기술력 있는 기업을 M&A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공부가 잘 안 됐기 때문에 해외 자본 투자 유치를 해야 된다고 말한 것 같다. 이렇게 추측성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유튜브를 하려면 보수든 진보든 기본적인 공부는 좀 하고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부터 최민희 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최민희 의원, 뭐 방송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음.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게 네. 이게 제가 한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제가 좀 마음이 그게 불편하지 않을 텐데 네. 하필이면 제가 부탁을 드려갖고 인터뷰를 한 그 시민의 인터뷰를 비판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분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일단 문제는 그거고 이제 네. 두 번째는 이제 공부를 하라고 했다는 거죠. 네. 공부 좀 하고 얘기를 해라. 근데 법인세를 낮추게 되면은 투자 유치가 되는 것은 상식이거든요. 네. 법인세가 낮은 나라에 미국이 똑같으면, 법인세 네. 낮추잖아요. 법인세를 낮추면 당연히 투자 유치는 조금이라도 더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상식적인데 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법인세 낮춰봤자 뭐 해외 자본 투자 유치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도움이 안 되는지. 최민이 공부 좀 해. 네, 누가 공부를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또 네. 이분이 딱 이렇게 멘트를 했어요. 부품 소재 국산화, 수입 다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부품 소재 국산화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에서 어련히 다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이런 데에서 만약에 부품 소재를 국산화를 해서 이게 더 이익이야. 네. 내가 더 잘 만들 수 있어. 그럼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왜 안 할까요? 왜 안 다 해요? 이유가 있겠죠. 다 이유가 있죠. 네. 공부 좀 해, 최민이. 사서 쓰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그렇죠. 해왔던 겁니다. 아니, 우리 뭐 이런 거 쉽게 얘기를 들으면 엄마들이 기저귀 있잖아요. 애기들 기저귀. 면보자기로 해서 맨날 닦아 쓰면 돼. 근데 그거 왜 안 해? 귀찮으니까. 몸에 좋은 거 알죠? 귀찮으니까 사서 쓰는 거야, 기저귀. 그럼 삼성같이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그 부품 하나를 죄다 국산 제품만 써야 되고 죄다 아니면 그게 아니면 다 자기가 직접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은 이게 돌아갑니까 이게? 아니 그럼 석기시대로 가자고 해. 석기시대로. 그러니까 자급자족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말하자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오히려 지금 삼성은 어떻게 하고 있냐? 네. 전 세계를 돌아다녀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서 내가 핸드폰을 만드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수백 수천 가지의 부품이 있는데 이 부품 중에서 가장 싸고 가장 좋은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이 전문가들이. 네. 그래서 뭐 일본에선 이 부품, 뭐 미국에선 이 부품, 각종 부품을 모아와요. 가장 싸고 합리적이고 가장 품질이 좋은 것들로. 네. 그렇게 해서 조립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밸류 체인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건지.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한 거죠. 최민희 의원이. 국산화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거를 서포트 하려다 보니까. 공부 좀 해, 최민희. 이분이 공부가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을 어떻게든 옹호를 하다 보니까 네. 스텝이 꼬인 걸 수도 있어요. 이분 스텝 꼬일 일은 없어요. 이분은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부 좀 해, 최민희. 최소한 국부론 정도의 책도 안 보신 것 같다. 봤어요, 국부론? 국부론의 제1장이 나오는 게 분업이에요. 아, 그렇구나. 첫 페이지를 딱 피자마자 나오는 게 분업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무식해. 맨 처음 국부론 책에 10장도 안 보고 10장도 그 책이라는 읽었을까 모르겠어, 나는. 안 봤을 겁니다. 안 봤을 거예요. 만약에 네. 봤으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를 못했거나 글을 못 읽거나. 네, 그래서 글을 읽으면 이해할 수가 있겠죠. 최선의 공부는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그래, 본인이 하세요. 어디 나와가지고 왜 유튜브한테 공부를 하라느니 뭐니 하세요. 거기다가 이분이 정말 후한무치하게도 후화무치. 저한테 네. 저한테 또 이런 비판을 했어요. 뭐라고요? 이 상황에서도 김거희 유튜버는 주적이 문재인인 것 같다. 그 주적이 문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은 이런 거죠. 한국과 일본이 싸우고 있는 이 와중에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지. 왜 약간 일본 편을 드는 것처럼 하느냐. 주적이 왜 문재인이냐. 네. 주적은 일본이다라는 주장인가요, 그럼요? 난 주적은 당연히 김정은인 줄 알았지. 우리의 주적은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인 줄 알았지. 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인데. 댓글에 나 지금 주적이 문재인 맞는데. 댓글을 잘못 보면 말려요. 네. 나도 모르게 이 댓글을 나도 모르게 읽고 있어. 네, 하세요. 내가 하는 거지.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네. 약간 평가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약간 친일파 프레임을 씌우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또 친일파로. 네. 근데 저는 당연히 친일파가 아니고 저는 어떤 걸 원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분이 전희경 전 의원이나 전희경 의원, 뭐 민경우 의원 이런 사람들을 비판을 하면서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과 문재인을 비판할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과 이렇게 대치 중인 상태에서는 오히려 우리 그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대안을 줘야 될 때지 비판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 야당 있잖아요. 야당. 네. 야당은요.
공격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대안이에요. 자기네들- 야당이 왜 대안을 제시해요? 자기들이 해야지. 그러니까 본인의 무능함을 아는 거예요. 아니 소득주도 성장 비판해. 소득주도 성장 폐지해라. 그게 대안이에요. 야당으로 네, 살려기는. 폐지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대안을 제시하는 건 정부 여당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희경 의원 같은 경우도 대안을 제시했어요. 외교를 풀라고. 외교를 풀라고 말했는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왜 못 알아듣냐면 외교를 풀 생각이 없거든요. 못 푸는 거 아닐까? 우리는 외교를 풀 생각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외교를 풀라고 하니까 이건 귀에 안 들어오니까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우리가 왜 그런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느냐. 자기네들이 못했으니까. 못하니까 비판하지. 그럼 우리가 비판을 하면은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앞에 와야 됩니다. 사과를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을 만든 게 참 죄송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이 싸움은 좀 뒤로 하고 대신에 좀 저희와 같이 좀 지력을 모아서 이 상황을 같이 어떻게 좀 대처를 해주세요. 부탁을 하면 그거는 저도 좀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요. 무슨 여당이 부탁을 해. 자기들이 다 이끌어나고 자기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책임에 대한 소재를 언제 지냐? 선거로 심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결국에는 이거를 또 친일 반일 프레임 싸움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말 끊어서 미안한데 똑같은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안민석입니다. 안민석 의원이 배현진한테 최순실 400조 찾아오라 하니까 그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 지금 국난인데 장난할 때냐. 하나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근데 안민석 이분도 본인도 장난친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근데 생각보다 둘 다 그래. 최민희 의원이랑 안민석 의원이 좀 둘 다 비슷하게 말장난으로 자꾸 말꼬리로 패널들을 짜증나게 해요. 근데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최순실 재산이 400조 원이라고 말하는 거를 믿는 국민들이 있어요. 실제로 아니,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이런 거죠. 이 안민석 의원이 무슨 프레이저 보고서에 따르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 통치자금 그게 뭐 300조 지금으로 환산하면 400조인데 그거를 고스란히 최순실한테 줬을 거다. 갖고 있다 최순실이. 그리고 그게 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갔을 거다. 이러니까 이걸 찾아야 된다. 최순실 재산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뭐 독일에 가서 독일 교민들이 수많은 제보를 해왔다. 이런 얘기를 자기 입으로 했으니까 배현진 당협위원장은 당신이 말했으니까 가서 400조 우리 예산 400 몇 조인데 찾아와라. 그럼 국난이 해결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안민석 의원이 갑자기 가짜뉴스라고 자기가 싸움을 붙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본인이 말해놓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민석씨 안민석씨 자기가 한 말 있자면서 그걸 다 찾아가지고 댓글에 달아주는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말을 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이 잘못입니까? 말을 한 사람이 잘못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저는 이 말을 국민들이 믿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에요. 좌파가 정권 잡았어. 정말 이 400조가 있다고 하면은 그럼 안민석 의원은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말을 하세요. 그거 좀 찾아달라고 400조 좀 찾아달라고. 윤석열이가 또 그 얘기를 했더만 그 양반 정말 정치인이라고 느낀 게요. 그 정동영 대표 만나가지고 최순실 재산 많은 것 같은데 미스테리다. 미스테리면 안민석을 찾아가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권 잡았을 때 아니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본인의 자당에 있는 사람이. 자기들이 정권 잡았잖아요. 세월호와 관련해가지고 세월호 진실을 인양하라며. 그래서 내려와고 자기들이 됐잖아. 왜 아직도 진실을 인양 못하는 거야. 지금 2년이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세월호의 진실도 밝히고 400조의 진실도 밝히세요. 본인이 정권 잡았는데 왜 안 찾아? 왜 안 찾아? 400조 찾아갖고 이걸 국가에서 뭐 환수를 하든 뭐라든 하란 말이에요. 안 하고 있어. 2년 넘게 안 하고 있어. 시작도 왜 안 안 해. 하냐고 왜? 시작도 안 해. 이거 오히려 우리가 그럼 문재인 정권 압박해야 돼요. 촛불 집회할 때 이 얘기를 하세요. 문재인 정권한테 400조 찾아오라고. 아니 400조가 아니라 4만 원이라도 찾아오라고 해요. 400조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돈을 그 400조를 그러니까요. 있다고 하면은 세계 최고 부자입니다. 이거 자기가 얘기한 거 이슈파이터 나와가지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400조 찾아서 1% 줄 테니까 민석스톤 갖고 와. 그런데 아무튼 이분도 그런데요. 참 그때 이 민주당 이 여당 의원들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자꾸 국민들한테 뭐 말만 하면은 친일이다. 뭐 말만 하면 가짜 뉴스다. 뭐만 하면은 자기들은 괜찮은데 니들은 안 된다. 최민희 의원이 사실상 뭐 선도 아니에요. 국민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게 이분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왜냐면 반박에 대한 논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반박을 할 때도 네. 그냥 친일파 딱지를 붙이기 위해서 지금 문재인을 흔들 때냐 이런 식으로 그냥 씌워버리고 말거든요. 제 말에 대한 냉정한 비판 같은 건 없어요. 논리가 없어. 그냥 무조건 자기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네. 그러면서 딱지를 붙여요. 친일파 딱지 붙이듯이. 이게 사실은 예전에 우파에서 빨갱이 딱지 붙이듯이 해서 재미를 많이 봤는데 이걸 약간 되돌려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예. 이 관련해가지고 자꾸 반일선동, 마지막 코인을 탄 안민스톤, 이제 뭐 애국가도 부르지 말자, 애국가 만든 사람이 친일파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둘 다 우리 국민들은 주적이 문재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저도 사실 지금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이 있는데 네. 그 내용이 뭐냐면 아베가 일본의 아베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인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수 있다.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잘했어요. 대한민국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는 아베가 아니에요. 아베를 막아봤자 우리나라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문재인을 막아야지 대한민국이 지켜지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일본 가면 코피나 티셔츠라고 해가지고 일본 가면 코피 나는데 왜 나는 줄 알아요? 왜 나는 거예요? 방사능 때문에. 제 주변에도 최근에 일본 갔다 온 사람들 많은데 멀쩡합니다. 저도 갔다 왔는데 이봐, 일본 가면 코피나 티셔츠 희화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다. 사실을. 이게 가짜 뉴스죠. 이게 진짜 가짜 뉴스예요. 이게 진짜 가짜 정보죠. 이거 잡아야죠. 이거 먼저 방통위원장이 잡으면 저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 여기 또 나왔네. 최민희 여기 있잖아요. 낄 때 안 낄 때 못 끼고 다 끼시는구만. 낄낄빠빠 몰라? 낄낄빠빠? 아무데나 다 가서 그냥 그러니까요. 얼굴 비칠 수 있는 데는 다 비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관리자분이 시청자 여러분 점심시간에 죄송합니다. 사진 들어서. 근데 아무튼 일본에 가면 코피나 이게 지금 할 소린가? 이것도 그것도 여당 의원들, 여당 하고 이 사람 정봉주 의원은 뭡니까? 저도 뭐 개인적으로 알지만 서울시장 하려던 사람 아니에요. 미투 터져가지고 들어가신 분 아니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문건도 발견됐지만 반일 프레임으로 가야 자기네 총선이 유리하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지금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이 정말 야비한 게 국민들 앞에서는 선동을 하고 있어요.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 시켜갖고 죽창을 들고 싸우라 이런 식으로 일본을 적으로 돌려놓고 뒤로는 나름대로 매기적으로 풀려고 보내고 있어요. 그래 맞아요. 이거 왜 이럴까요? 왜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걸 본인들도 알거든요. 알면 다행이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사악한 겁니다. 저는 문진영은 순진할 수 있어. 근데 문재인은 정말 사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본인도 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아니 문재인 문통은 그렇게 생각해도 밑에 있는 정말 실무진들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 왜냐면 실무진들 지금 뭐 외교부라든지 산업부라든지 이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지금 외교부가 난리다. 외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외교부 장관이 와갖고 근데 자기가 잘 몰라. 그럼 이 사람이 겸손하면 외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외교부 장관 됐어. 네. 그러면 외교에 대한 일을 자기 부하 직원한테 배워가면서 스무스하게 해도 되는데 본인이 힘이 있으니까 자기 맘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가 개판이 된다. 태극기도 관리 못해서 막 찌글찌글한 그 태극기를 걸지 않나, 뭐 거꾸로 달지 않나, 별짓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외교부 자체가 휘청휘청하고 있다. 그런 외교부에서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강경화 몰래 보내는 건가. 그렇죠. 사실 좀 그런 추측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강경화가 시켰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분은 그 정도의 지력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게 확실해요. 네. 이거 보세요. 이거 한겨레 TV에서 올린 건데, 예? 제가 올린 게 아니에요. 반일 감정 편승에 장사하나 비판받은 정봉주. 이게 한겨레에서 올린 거예요. 한겨레가 좀 그래도 제정신이 좀 있긴 있네요. 근데 잘 안 나와, 이 영상이. 내렸나? 이것도 언론 탄압 아니에요? 예? 근데 요 최민희 의원도 지금 반일 감정 편승에서 장사하는 겁니까?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오히려 지금은 반일이 매국행인데 이거를 이 정치 지도자라고 하면은 국민들을 좀 진정시키고 우리가 외교적으로 잘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나서 일본과 얘기를 하려고 해야 대화가 되는 건데. 그렇죠. 아니 아베나 일본인들이 바보입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 언론 다 보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계속 막 부채질 반일 선동을 하면서 우리는 외교적인 노력을 해왔다. 문재인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베가 볼 때 얼마나 가짜 않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아니 본인이 반일 선동 다 해놓고 본인이
공식 발표할 때는 외교적으로 우린 풀려고 노력을 했어. 지금 이 외교적으로 안 풀리는 거는 니네 잘못이야. 얼마나 뻔뻔해요. 뻔뻔하죠. 일본을 뭐 알로 보는 것도 아니고 아베가 바보도 아니고 거기도 엄연한 하나의 국가인데 네. 이렇게 거의 대통령이 강대국이죠, 돼가지고. 강대국. 그리고 사실 일본 불매운동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하지 않으시죠? 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정봉주 성폭행, 성추행이죠. 그리고 김현 대리기사 폭행, 최미미 선거법 위반. 3명이 이제 쌍으로 다 법을 위반했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는 음. 절대로 배지를 달지 못하게 네. 우리 국민들이 막아야 돼요. 이분들을 애초에 공천을 줄 생각을 하지 못하게 우리가 열심히 물어뜯고 해서 이 사람들의 정치 생명을 끊어놔야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지키는 맞아요. 길이에요.